자, 그렇게 유엔에서 이게 통과되죠. 유엔 총회결의 제2785호 1971년입니다. 차이나의 유엔 대표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갖는다. 이게 통과돼요. 저게 통과되기 직전에 대만 유엔 대표입니다. 우리는 유엔을 스스로 탈퇴한다고 발표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양안관계. 이거 뭔가 호칭이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저 북한의 괴뢰당파들 아니면 북한도 남조선의 괴뢰당파들이 정부를 지금 잡아가지고 책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것처럼 중국과 대만도 서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싶고 서로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서 대화하자는 것도 부담스럽고 지금 서로 자기가 중국의 정통이다. 차이나의 정통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잖아. 그리고 대만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민진당 같은 정당이 있죠. 차이잉원 총통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이런 차이잉원 총통이 있는 민진당 같은 데는 타이완이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제 끝내고 대만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가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야 지금. 애매하고 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그래서 양안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보편화된 거예요. 양안관계라는 게 원래는 두 산 사이에 강이 있고 강 사이에 있는 양쪽에 있는 봉우리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데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봉우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의 봉우리의 관계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쓰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949년 장제스는 국가의 정부를 대만섬으로 천도합니다. 국부천대죠. 국가의 정부를 천도한다 대만섬으로. 장제스가 대만섬으로 공식적으로 도망가기 2달 전에 이미 마오쩌둥은 연설을 하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해요. 마오쩌둥이 이제 국가를 선포하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제스 도망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천안문에 장제스 얼굴 박혀 있었어. 그리고 장제스 도망가고 나서 마오쩌둥으로 바뀝니다. 저 사진이. 자, 이제 마오쩌둥이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별로 그렇게 극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미국은 여기를 지키면 돼요. 국공내전까지 2번이나 하고 개판난 이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 있는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얘네가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뭐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 뭐 그러니까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 중국 대륙을 마오쩌둥이 먹었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다. 그냥 나라가 생겼고 얘네가 생기긴 했는데 앞으로 얘네랑 어떻게 지낼까? 얘네가 소련이랑 친한가? 만약에 소련을 견제할 수 있을라나?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네?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6.25 때 마오쩌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6.25 한국전쟁 때 김일성이를 대놓고 지원해 준 거죠. 이 당시에 미국이라던가 그 어떠한 나라도 중국군이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6.25가 언제 터졌어? 1950이죠? 국공내전이 공식적으로 언제 끝납니까? 1949년 12월이에요. 그럼 좀 몇 달 차이야 지금 이게? 자기들? 1년도 안 된 거야. 장제스가 대만섬으로 공식적으로 다 싹을 짝짝 갔던 게 지금 49년 12월인데 고작 한 6, 7개월 뒤에 터진 저 한국전쟁에 무슨 참전을 해. 개판인데 지금 중국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참전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근데 남의 나라에 전쟁이 터진 거에 거기에 참전을 한 거지. 마오쩌둥이 실제로 이 한국전쟁에 김일성이 도와준다는 걸 결정하고 오더 내릴 때 다른 중국 공산당 관료들이 개 지랄을 떨었대요. 진짜로. 정신 나갔다고 진짜 마오쩌둥. 우리도 전쟁 끝난 지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김일성을 도와주냐 지금. 그러니까 이때 미국 입장에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냥 지켜보고 쟤네를 어떻게 뭐 관계를 우리랑 좀 좋게 해야 되나? 소련을 견제하려나? 이런 거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지랄을 떨자마자 중국은 위협이다. 1954년 6.25 끝난 지 1년 뒤죠. 장제스의 중화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미국이 대만의 내부 개혁,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미국이란 국가와 1954년에 중국이란 나라의 갭
어마무시하죠. 중국이 핵무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저 때는 미사일 체계 기술이 제대로 갖춰진 때도 아니었고, 우리나라도 나로 처음에 1호기 쏠 때 붕 떠가지고 폭발하잖아요. 중간에 못 날고 꼬라지잖아. 예산 그냥 날아갔는데 그거 러시아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온 겁니다. 그거 러시아 기술자들을 돈 주고서 데려와가지고 한 거예요. 나로우가 우리나라 100% 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러시아가 우주항공 기술, 미사일 기술은 진짜 미국이랑 탑 1, 2 달리거든요. 지금도 중국도 2000년대에 우주항공, 미사일, 군사기술 같은 거를 러시아 기술자들을 최대한 많이 데려와가지고 개발해요. 진보시키고.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주항공, 미사일 기술력은 개털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랬던 중국 입장에서 자기가 조지고 싶어하던 장제스의 대만이 미국이랑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했대. 1954년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게 있어? X됐네. 대만을 못 쳐들어가겠네. 그랬던 거죠. 대만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전쟁 터지고 6.25 터지고 본격적으로 중국이 참전을 안 했었어요. 몇 달 걸리거든요, 그게. 근데 한국전쟁 6.25가 터지자마자 장제스가 남한을 도와주겠다고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 연락을 합니다. 이때 미국과 이승만 정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물고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너가 개입하면 마오쩌둥이 김일성이를 도와줄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 물론 그래나 저래나 마오쩌둥은 개입을 하지만 나중에 일단은 마오쩌둥이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랑 이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장제스가 개입하면 마오쩌둥이 개입할 명분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거죠. 당시까지는 근데 당연히 중국이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마오쩌둥이 한 거야 그냥. 자, 그렇게 어찌되었든 자, 이제 중국과 대만,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섬에는 장제스의 국민당 일당 독재 계엄령 상태에 중화민국이 들어섭니다. 둘 다 일당 독재예요. 따지면 장제스의 국민당이 대만에서 얼마나 계엄령이었는지 아세요? 1949년부터 87년까지 대만은 국민당 일당 계엄령 상태였습니다. 엄청 오래 갔어요, 저게. 40년을 해먹었어. 우리나라는 저 1949에서 87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최소한 위에만 봐도 지금 48년부터 87년까지 이 양반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었잖아. 대만은 그냥 국민당 일당 독재였다는 거예요. 저 기간 동안 내내. 자, 어찌되었든 6.25 전쟁 이후 중국이란 국가는 미국에게 제대로 개찍힙니다. 가만히 앉고 자꾸 나대? 만약에 중국이 6.25 전쟁을 안 도와줬으면, 저때 미국한테 안 찍혔으면 대만은 더 빨리 고립되었을 겁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교한 게 1979년이거든요. 만약에 마오쩌둥이 북한을 안 도와줬으면은 미중 수교가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이 필요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소련과 가장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일 국가가 어디예요? 몽골이랑 중국이야.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는 지금 여기 전체죠. 지금 연해주. 여기는 지금 발트 3국이 지금 나란히 있고, 벨라루스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그리고 코카서스 3국이 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있고. 근데 카자흐스탄이랑 몽골은 러시아랑 그렇게 엄청나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잖아 지금. 당시에 소련이란 국가가 있을 때 소련이었던 이 소련의 친소련 국가들을 빼고 보면은 중국이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소련을 동북아시아 쪽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유일무이한 게 바로 중국이었다. 미국이 그래서 중국과의 대탕트를 하죠.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인데요. 국제정치에서는 공산진영 대 미국진영, 서방진영의 화합, 그걸 대탕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실 1950, 60년대만 해도 미국이나 서방진영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만 편이었어요. 무조건 장제스 편 들고. 근데 갑자기 1964년 영국을 제외한 서방권 국가 최초의 중국 수교 국가가 튀어나옵니다. 누구? 우리 드골이 형. 프랑스. 당시 프랑스가 어떤 입장이었어요? 미국이랑 영국 같은 나라들이 니네 프랑스 나대지 말고 짜져 있고 핵무기도 개발하지 말라고 난리쳤단 말이야. 계속 다른 서방 국가들이 프랑스를 견제하니까 야말이 돌아서 독자 노선 가겠다고 나토 탈퇴한 나라가 프랑스요. 나토가 원래 본부 건물이 파리에 있었어요. 이때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면서 본부가 벨기에 브뤼셀로 옮긴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프랑스가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뭐야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대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만을 중국으로 바꿔야 된다고 소련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게. 대만도 그걸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고 영국도 반대했으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도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자꾸 영국이랑 미국이 괴롭히니까 프랑스를 겐세이 넣고 핵무기 만들지 말라 그러고 막 계속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 편, 나 내 편 만들어가지고 니네 견제할 거임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점점 이 프랑스가 중국을 공인하고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입지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게 프랑스가 1964년에 수교했다 그랬지. 이때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같이 우리 핵무기 있는 국가들끼리 좀 편먹자?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대만은 핵무기도 없고 핵무기가 있는 반열에 올라온 국가와 외교관계도 수립하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들 핵무기 만드는 걸 계속 방해하고 계속 겐세이 넣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로부터 자기들의 편을 만들고 그러려면은 쟤네들과 좀 애매한 관계에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자기들이 수교를 하면서 국제정세의 판을 좀 흔들고 싶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프랑스까지 저렇게 되면서 이제 유엔에서도 대만보다는 중국,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은 어마무시한 시장이다. 인구도 많고 앞으로 인프라도 깔리고 평균 GDP도 상승하면은 서방 진영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어떤 관계, 경제적인 부흥 이런 거에도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국가다. 이러면서 막 중국의 막 마오쩌둥이랑 저우얼라이도 서방 국가 애들 불러가지고 막 소주 한 잔 사주면서 막 아양 떨고 난리 아니었어. 자, 그렇게 유엔에서 이게 통과되죠. 유엔 총회결 제 2785호 1971년입니다. 차이나의 유엔 대표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갖는다. 이게 통과돼요. 저게 통과되기 직전에 대만 유엔 대표입니다. 우리는 유엔을 스스로 탈퇴한다고 발표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유엔 총회장에서. 자기들이 탈퇴를 당하는 거는 좀 모양이 너무 별로잖아. 스스로 어차피 천해질 바에 스스로 탈퇴를 얘기하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차이나가 유엔 대표부에 가입을 하자마자 환장해서 좋아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대표부예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죠. 사실 유엔에서 처음에 대만을 아예 유엔에서 쳐내? 그래도 차이나의 대표는 아니지만 대만이라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의 개념으로는 좀 유엔에 그냥 데리고 있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뭐 쉽지 않았죠. 뭐 이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1970년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단연 일본, 홍콩, 대만이었습니다. 일본, 홍콩, 대만. 수출 주도 경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 있던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죠. 본격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대만의 경제력을 우리도 좀 배우고 빨아먹을 이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대만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게 할 것도 필요했고 여러모로 대만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 중국이 아무리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경하게 하진 말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7, 80년대에는 유화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1979년에 중국이 먼저 꺼냅니다. 대만과 중국이 평화 통일을 할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1982년 일국 양제를 꺼냅니다. 일국양제 하나의 국가지만 각각의 제도 체제는 다르다 이 말이야. 지금 홍콩과 중국의 상황이 일국양제죠 지금. 근데 당시에 지금 일국양제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1982년이라 그랬잖아. 홍콩 반환 시기가 1997년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15년이나 남았네? 국제관계에는 15년이면 얼마 안 남은 거야 저게. 그러니까 빨리 홍콩 반환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템이 필요했고 홍콩이든 마카오든 대만이든 나중에 자기들이 수복해야 되고 먹으려고 하는 그 땅들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마카오든 홍콩이든 대만이든 자기들이 흡수해야 될 땅에 대해서 일국양제라는 아이템을 꺼내보자. 여러모로 지금 일국양제라는 드립을 먼저부터 꺼내고 있던 거예요. 중국이 1980년대부터 대만과의 얘기를 할 때부터 꺼내던 거죠. 홍콩도 지금 일국양제죠. 1997년부터 2047년까지 일국양제로 47년까지는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홍콩이에요.
되어 있었던 홍콩.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지금 급해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특정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정보가 너무 빠르게 퍼지니까.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중국이 일국양제고 지랄구간에 지금 빨리 나중 가서 홍콩이 독립하겠다고 더 난리치기 전에 빨리 진작부터 조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니까. 지금 2020년, 2019년, 18년부터 홍콩이 독립하겠다는 운동을 하면 2047년까지 지금 20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독립 열풍이 얼마나 공고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작부터 막아야 된다 저거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1982년부터 이제 중국과 대만이 본격적으로 평화통일 얘기를 했다 어찌되었든. 근데 갑자기 시간이 붕 떠요. 82년부터 1980년대 내내 1980년대 초에 일국양제 얘기도 하고 대만이랑 평화통일 방안도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80년대 내내 별 진전이 없었어. 왜? 바빴거든. 중국에서는 뭐요? 1980년대면 뭐예요? 중국에서 한창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죠. 대만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1987년에 장진고가 죽습니다. 장제스 친아들이에요. 원래 장제스의 아들 장진고가 대만의 국민당 1당 독재 시절의 총통이었어. 장진고가. 근데 장진고가 이제 대만의 민주화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대만에서도 그 민주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를 장진고가 하고 나서 장진고가 몇 년 뒤에 바로 죽어.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좀 죽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국과 대만이 서로 양안 관계가 서로 80년대엔 진전이 없었는데 처리해야 될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1987년부터 중국과 대만에도 원래는 한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가족들이 그 중국 대륙에 사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반대로 대만섬에 살게 된 사람들도 많았던 거지. 그래서 퇴역 군인들의 친척, 가족들의 교류와 방문부터 허용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까지예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이 중국으로 왕래를 좀 자유롭게 하죠. 근데 여기까지야, 여기. 당시에 대만이 원하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 평화통일 아닌데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서로 국가로 잘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었어. 근데 갑자기 대만이 중국한테 대등한 국가로 대만을 인정하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서로 무력을 아예 쓰지 말지. 그리고 대만의 국제적 공간 개척 허용은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대만이 탈퇴하게 된 국제 외교 그런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국제적인 공간, 외교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개척을 하는 걸 중국 니네가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지. 그걸 허용해 주겠어 중국이? 중국이 들어줄 리가 만무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92년도에 9.2 공식. 이름이 9.2 공식이야. 저 9.2 공식이 뭐냐면 대만과 중국 양국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근데 중국이 여기서 이제 입장 차이가 드러나요. 중국은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지방 행정구역 정도로만 인식하면서 통일되길 원하는 거야 계속. 당연히 이제 중국 입장에선 그렇겠죠. 대만은 통일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중국 공산당이든 대만의 국민당이든 아니면 지금 차이잉원 아줌마 총통으로 있는 대만 민진당이든 다 선거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자. 중국 공산당이 그걸 오케이를 하겠어? 안 하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90년대 내내 실제로는 중국과 대만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요. 왜? 대만 입장에선 중국이랑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본인들이 느꼈어. 소련이 붕괴됐는데 오히려 한국이라던가 주변의 국가들이 대만이랑 단교하고 중국이랑 수교하고 러시아랑 수교하고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선 이거 진짜 큰일이다. 더 늦으면 된다 이거. 빨리 중국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진짜 이러다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되겠다 대만이. 이런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대만이. 그래서 중국과의 대화를 대만이 더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초중반입니다. 중국도 이 기회를 노려서 쟤네 지금 대만 애들 후달리니까 1990년대 초중반이 급변 시기니까 냉전이 끝나고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망했던 시기니까 대만이 급한 걸 중국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이 급할 때를 노려서 중국도 쟤네들을 빨리 지금 협상을 진전시켜서 실제로 흡수를 하고 싶었고 중국은 대만도 후달리니까 좀 빨리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근데 당시 대만 총통이 누구였냐면 리덩후이였어요. 이 양반이 미국을 대놓고 갑니다. 원래 대만의 총통이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를 공식 방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막 댕기는데 차이잉원 총통이 지금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 공식적으로 방문한 거 보신 분 뉴스에서? 없어요. 미국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가고 싶어 환장하는데도 오면은 지랄하거든 중국이. 국가로 인정을 왜 해주냐 이 말이야. 얘네를 왜 미국에 오게 하냐고. 미국이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긴 안 좋아도 선 넘어서 중국 심기를 건드릴 일을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이런 거지. 우리가 중국한테 지랄할 것만 있어야 되는 거지 중국이 자기들한테 지랄할 거를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총통들이 미국에 방문을 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면은 1995년만 해도요 미국은 중국에 그렇게까지 엄청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이 뭐 그렇게까지 경제대국도 아니었고 경제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던 중국이었지. 거의 바닥에 있던 경제였으니까. 소련이 붕괴되었던 90년대 초중반은요 팍스 아메리카나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예요, 이 양반이. 국제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까지 냈어요. 역사의 종말, 이념 전쟁도 없을 것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만 쭉 갈 거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더 이상의 새로운 어떤 그 대결도 거의 없을 것이고 시끄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책이 나올 정도였거든. 하나 짧게 얘기하면 이 양반은 자기가 얘기한 그 역사의 종말, 이데올로기 전쟁의 종말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어찌되었든 1990년대면은 오히려 중국이 미국한테 미국형 잘 지내자고 할 때죠. 뭐 지금처럼 바이든이랑 막 시진핑이 막 전화로도 싸우고 막 육탄전 벌이고 막 그럴 때가 아니요. 어찌됐든 그랬기 때문에 대만 총통도 미국에 덜컥덜컥 가던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기고 있었으니까. 그러자마자 막 중국이 개난리를 치기 시작해. 당시에 중국 주석이 누구요? 장쩌민이죠. 장쩌민이가 막 저 대만 애들 저 미친놈들 어디서 그 총통 나부랭이 저거 국가도 아닌 새끼들이 미국을 가느냐고 막 그러면서 긴장 상태를 막 만들어요. 장쩌민이 일부러. 그래서 진짜 쳐들어갈 수도 있다. 대만 작살낼 수도 있다. 니네 조심해라. 어디 미국을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장쩌민이가 난리를 쳐. 이때 대만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